사실은. 그래서 외교관이 필요한 건데 외교가 필요한 거예요. 외교가 전부 다 헛된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한일 관계도 우리가 소중하게 잘 관리해 나가자. 한반도 통일, 안정 유지하는데 그다음에 경제적인 관계도 깊지 않습니까? 그런 그 위즈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그 관점을 바꾸었어요. 우리 아까 우리 박종화 이사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사이클릭한 그런 예언적 포사이트의 관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또 틀릴 수도 있고요. 요즘은 기상이변이 많아가지고 주기적인 이론도 자꾸 깨지고 같은 그 독일 유학을 하셨죠. 우리 김항식 총리님이나 또 우리 박종화 이사장님이나 같은 독일 그 유학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보는 견지가 총리님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근데 1989년에 독일의 헬무트 총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통일이 빠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통일의 노래를 항상 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해에 독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 정권에 이명박 전 대통령님 또 박근혜 대통령 뵐 때마다 한국교회 역할을 독일교회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 역할을 늘 말씀드리고 한국교회를 좀 선용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총리로서 한국교회를 좀 선용했으면 좀 남북관계 좀 좋았을 뻔했다. 이런 바람도 있는데 그런 일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려되는 부분을 한번 총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화 이사장님은 독일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이고 저는 이제 젊은 판사 시절에 한 1년 반 연수를 한 게 전부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총리를 마치고 독일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있으면서 독일의 통일 과정을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결론은 독일의 통일은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인간이 계획 세우고 실천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제 공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독일이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독일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또 줬을까?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것처럼 독일 서독 정부나 서독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도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은 2차 대전 후에 분단된 후에 통일 정책이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같은 통일부도 없었습니다. 왜냐? 독일은 전쟁 발발에 책임을 물어서 전승 4개국이 분단을 시켜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동서독 사람들이 서로 합의한다고 해서 통일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그저 자기네들 할 도리만 충분히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초대 수상인 아데나워 수상은 어떻게든지 독일 국력을 키워서 그리고 이 국력을 통해서 장차 통일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생각만 있었지 기본적인 통일 정책은 없었고 힘의 우위를 통한 이런 정책. 그래서 심지어는 서독이 유일한 합법정부다 하는 기치 아래 할슈타인 독트린이라고 동독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나라하고는 서독은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런 이제 강력한 힘 우위의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독이 경제적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부강해지자 결국은 빌리 브란트 수상이 나와서 정말 이 교류를 통한 접근을 통한 변화 그리고 동서 냉전의 해체
또 동독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으로서 교류, 협상, 협력하는 이러한 체제를 정책을 가져서 동방정책을 썼고 또 헬무트 콜 총리는 우파 수상이었지만은 좌파 수상이 만들어 놓은 그 정책을 동방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독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통일이라는 것은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정부가 계획 세우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시대의 상황이 사이클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뒷받침하는 역할은 국민이 해야 되고 또 정부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계획대로만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이 시점에서 역할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했고 지금도 마치 통일의 기회가 다가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의미로는 이와 같은 평화 정착이 됨으로써 통일의 기회는 더 멀어졌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 이야기해가지고는 북한 정부를 우리가 흡수통일하겠다 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로 흡수해서 통일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협상을 통해서 당장은 불가능하니까 우리 정부는 당분간은 통일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 정부가 정상국가로 민주화 국가로 그리고 경제를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을 이렇게 키워가는 데 우리의 역할에 포커스가 맞춰줘야지 마치 우리 체제 내에 당장 흡수하겠다는 취지로 비칠 수 있는 통일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정말 서독의 동방정치처럼 당장 통일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나 생각이 없이 한민족으로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접근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박종화 이사장님 그래도 독일 통일을 보면은 우리와 상황은 다르지만 독일 교회가 일정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가령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일이라든지 또 독일 정부가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독 정부를 통해서 통일기금을 지원해서 동독교회를 도와줘서 물론 배달 사고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고 보니까 그 역할이 동독의 주민들을 녹이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 박종화 이사장님 여기 대해서 한번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또 할 것인가? 통일하고 비교하면 어떤 사람은 상황이 다른데 자꾸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불과 몇 가지 요인은 지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총리님이 동의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 6년 일하고 4년 공부한 동안에 독일교회 인원으로 있으면서 통독 문제를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정치하신 분들이 독일 통일 평화는 정부에서 집을 짓고 봉헌했지만 내용이 있는 통일을 만든 것은 독일 민간이고 특별히 교회다. 그리고 참고로요 1971년에서 89년까지 동독의 교회 운영비를 수업교회가 50%씩 지원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3.3조 원입니다. 교회 지원만 합니다. 근데 우리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지원한 민간 정부 지원 식량 조건이 포함해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 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정부가 새 정부가 몽땅 지원하는 액수와 독일 교회 혼자 독일 동독교회 지원하는 액수가 같아요. 자, 이건 이제 예로만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 현금 지원한 건 아닙니다. 동독 정부에 동독에 물건을 지원했는데 동독에서 약 물건 중에 3분의 1은 딴 나라에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갔으면 됐다.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털어놓고 말씀드리면 다 싶은데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동독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동문하고 WC 출처럼 들은 얘기 저 두 가지만 드려요. 게이지쇼 유상과 바이젠 대통령이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독일이 통일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교를 잘했다. 아까 박통령이 말씀하신 게이지쇼 유상이 하는 말이 하여튼 시계추처럼 모스크바, 워싱턴을 불나게 다니면서 했고 동독의 체면 때문에 정부 돈을 못 줄 때 소련 통해서 주었다. 그랬더니 자존심도 지켜주고 소련이 나중에 통일하는데 도와주더라. 이런 그 지혜 하나. 또 하나는 마지막에 영국 불란서가 너무 고르바초프는 통일을 못했고 돈 받고 두 나라가 초동 통일을 원치 않아서 겐슈상 말입니다. 미국에서 무슨 중계를 했냐면 다 통일하고 나면 통일 돼도 전쟁을 안 일으키게 묶어두자. 그게 뭐냐? 나토 휘하에 통일된 독일을 묶어두자. 그래서 그것을 영국 독일이 합의했다. 아마 우리 반쪽량 대통령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통일된 독일은요. 죄송합니다. 그날 말씀드립니다. 독일은 뭐냐면 국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따로 군사 만들지 말고 나토 휘하에 들어오자. 전시작전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독일은요, 심리를 취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평화를 얻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있으나 마나 독일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바이젠 대통령의 충고도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동북아를 많이 바꾸어야 평화가 오리다. 좋은 것은 지켜라. 그 지켜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 일본 땅에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평화가 되려면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무력 충돌이 없어야 돼.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없으려면 무슨 조건이 있냐면 군사안보상에 틀이 있어야 되는데 기왕에 있는 주한미군이 대북 지원 세력을 남는 게 아니고 동북아 평화 전체를 보장하고 핵심으로 일하는 동북아 평화군의 핵심으로 남고 그런 점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같이 협력하는 걸로 활용하는 국민적 지혜가 필요하다. 더 이상 논란 안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묶고 동북아 평화군의 핵심으로 묶고 그 사령부는 좀 판문점에 줬으면 좋겠다. 벨기에든지 하여튼 그런 정도 한국교회와 독일교회 말씀하라니까 본인까지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중요한 건 그때 독일교회 무슨 운동이 있냐면 그런 지금 얘기 미국 문제는 이런 운동을 독일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교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어려울 때 독일을 도와줬고요. 또 하나는 그 헬싱키 문제에 있어서 경제, 안보, 인권 이 삼각형할 때 인권의 문제를 인도 주민들 독일교회가 책임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 이 통일 문제에서 한국교회가 종교단체 앞에서 이 문제를 아까 가치 동맹입니다. 가치 동맹 문제를 민간 통일해서 책임져 함께 나가자. 그걸 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중국, 일본 이거 좋지 않겠나.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박선